안녕하세요, 레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좀 소음이 없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밤에는 할 수 있는데 밤엔 자야죠. 오늘은 40대 이후에 은퇴 또는 이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대기업의 상무인데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통신회사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한 3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잘릴지도 모른다. 지금도 불안불안하다. 이미 들어가는 돈은 아이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고 학비나 학원비들이 엄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친구도 그때 이민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한국에서의 삶은 글쎄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한국 자체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교육 환경 내지는 사회 환경, 사업 환경 등등이 상당히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은퇴나 이민을 꿈꾸고 다른 나라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한 8, 9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한 7, 8개월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나라는 조금씩 여행 다닌 정도고요. 일단 선진국,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영비권입니다. 영어권.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어는 그래도 말이 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남미나 또는 스페인어권 내지는 유럽권은 잘 생각을 안 하시게 되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일단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으로 치면 이민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누나하고 또 제 조카는 시민권자고 저희 아버지는 영주권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반개 가족이라 영주권을 신청해도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살 때는 이 비자라고 해서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중국 사람들이 가는 게 미국 캐나다 이민은 그 투자 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EB 비자라고 50만 불 이상을 투자해서 투자 이민 형태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딱 50만 불만 들고 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또 영주권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를 가지고 가면 외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과연 영미권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안 될 때 동남아 가서 은퇴 혹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그 인터내셔널 리빙닷컴이라고 한국 언론에서도 가끔 인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은퇴해서 살기 가장 좋은 나라 탑 10 정도를 뽑는데요. 대륙별로. 대부분 1순위들이 중남미 국가입니다. 특히 코스타리카, 페루 그런 데입니다. 물론 여기는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내지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순위권에 없습니다. 반면 아시아권으로 들어가면 항상 태국이 1등입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는 몇 등일까요? 사람들이 은퇴해서 가장 살기 좋은 조건, 생활비, 환경, 기후, 기타 등등 12가지를 따지는데요. 캄보디아는 3위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캄보디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이 나라는 달러를 씁니다. 물론 자체 화폐인 리엘이 있지만 리엘은 거의 이 나라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돈으로 쓰는 경우가 흔하고요. 잔돈 개념입니다. 대부분 달러가 통용이 됩니다. 은행 입금부터 시작해서 송금, 출금 다 달러가 가능합니다. 물론 ATM에서도 달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이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베트남 동이나 태국의 바트, 국제통화가 아니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달러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금융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기후인데 여기는 뭐 동남아 기후들이 다 그렇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고 아열대이기 때문에 좀 덥죠. 하지만 1년 44철 내내 난방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 이 의류비도 사실 들지 않습니다. 긴팔을 입을 일이 별로 없고 정장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무척 덥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식재료, 채소나 기타 고기류들이 쌉니다. 이건 생활비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사회 환경이 물론 인프라나 또는 독재 체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단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웃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처럼 상업화가 덜 됐다고나 할까요? 약간 아직까지는 순박하다. 물론 경제 성장이 되고 이 사람들도 어떤 자본주의의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간다면 결국 순박함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변에. 그 점이고요. 또 많은 엄마들께서 교육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시골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놈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포트 정권 시절 이후 유엔의 신탁 통치를 받고 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NGO들이 들어왔습니다. NGO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병원 등등을 세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의 학교들이 여기다가 국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즘 프놈펜의 애지간한 중산층 자녀들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원래는 5남매, 6남매씩 낳고 그러는데 프놈펜 사람들은 보통 2명, 3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된다 싶으면 전부 애들을 국제학교로 보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프놈펜 같은 경우는 간단한 영어지만 어떤 장소든 조금만 큰 장소만 가면 대부분 자그마한 영어로, 자그마한 실력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편입니다. 프놈펜에 국한된 얘기고요. 물론 관광지인 시엠립 같은 경우는 호텔 또는 기타 등등 공공장소에서 영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골로 가면 전혀 안 통하죠. 항상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인 캄보디아어는 배우는 게 삶의 편리성이 있어서나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생활비 내지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녀, 교육 환경.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자금, 노후 자금 내지는 은퇴 자금 내지는 사업 자금. 영미권 선진국에 가면 돈이 엄청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밑에 살았는데요. 실리콘밸리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으려면 한 달에 2,000불 이상의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렌트비로만 2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외곽으로 가면 조금 싼 게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더합니다. 어쨌든 그 생활비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사업 자금,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 기타 등등을 따져서 캄보디아가 후진국이지만 그다지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인터내셔널 리빙닷컴에서 얘기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3위권에 드는 나라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 비자 문제는 캄보디아는 비자 문제 해결이 동남아권에서 가장 쉬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에서 많은 외국인들도 장기 여행을 떠나거나 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몇 달 체류하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비자론을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는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물론 계속 법이 바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느슨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꼭 이 나라가 캄보디아가 꼭 은퇴나 이민에 또는 사업에 적합한 나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환경 또는 돈에 따라서 스스로 많은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섞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영상으로 올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네요. 유튜브에 보니까. 물론 유튜브로 수익 창출은 뭐 머나먼 얘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